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2학기 제6차 시가 되겠습니다. 2학기 6차 시. 여러분들 교과서는 166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66쪽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은 제2단원에 해당됩니다. 일제강점기 제2단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첫 번째 단어는 항일 비밀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는 몇 년대가 되게 되냐면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현대 파트.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부터는 몇 년 단위로 끊어서 정리해라? 10년 단위로 끊어서 정리해라. 60년대 대원군 집권기, 70년대에 문호개방기, 80년대 정부의 개화정책과 그 반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가 첫 번째 시기 1910년대 우리 민족운동의 방향. 일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이른바 무단통치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그 힘으로 눌렀다고 그랬죠. 까불면 죽는다고 그랬죠 이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약탈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우리의 민족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가 되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그 방향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민족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독립전쟁론입니다. 자, 이때는 독립전쟁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느냐, 위에 제목을 보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안으로는 뭐가 됩니까? 항일 비밀 결사단체. 그리고 바깥으로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항일 비밀 결사. 보통 우리가 줄여서 그냥 비밀 결사를 하면 되겠죠. 일본과 싸우게 되는 비밀 결사. 근데 이런 뜻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은 알죠? 몰래 한다는 얘기죠. 결사. 어떤 모임을 결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바깥으로는 뭐 하게 된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몇 군데? 5군데입니다. 5군데 비밀결사가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 이념은 어떤 이념으로 가게 되냐? 이념, 이른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공화주의가 확대되게 된다. 공화주의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는 여러 단계로 이제 가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 공화정을 처음으로 주장한 단체 어디가 됩니까? 요거 돌발 퀴즈입니다. 요거 선생님 돌발 퀴즈입니다. 요 돌발 퀴즈,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의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드려야 됩니다. 연락 안 주는 사람은 수행평가에 1점씩 감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화 정체를 주장한 단체는 어디가 되게 되느냐? 요거 돌발 퀴즈입니다. 요거 오늘 중으로 여러분 연락 안 오는 친구들은 수행평가에서 1점 감점입니다. 답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답은 어디냐? 시민입니다. 자, 어쨌든 이 공화주의를 이제 확대해 나오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왕정을 폐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국민주권. 자, 국민주권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두 가지 독립전쟁론, 안으로는 비밀결사, 바깥으로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자, 그리고 이념상으로는 공화주의가 확대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두 교과서에 두 번째 보게 되면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다 나와 있죠. 166조 아래쪽에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 바로 옆에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나오게 된다. 비밀결사 밑줄 합니다. 비밀결사. 자, 그리고 167조 잠깐 건너가 볼까요? 167쪽에 건너가게 되면 거기 좀 뭡니까 이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어벙벙해야 된다. 박상진이라는 분이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만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2번, 3번, 4번을 막론하고 정리를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여기 봅시다. 자, 오늘 카메라 앵글이 잘 돌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 이제 나오게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요걸 이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나오게 된다. 자,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두 개의 단체가 조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단체가 나오게 되냐 하면은요, 독립의군부. 자,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이제 나오게 된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됩니다.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자, 독립의군부 1912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누가 만들어요? 고종의 밀지. 고종이 몰래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임병찬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교과서 166쪽에 그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죠. 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여러분 최익현 선생 알고 있죠? 그 최익현 선생님의 바로 제자입니다. 같이 의병 활동합니다. 을사의병이죠. 의병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병 활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최익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외적이라면 내가 즉각 결정하겠으나 내 자학 동족끼리 죽이는 못하겠다. 스스로 항복했다고 그랬죠. 순창에서 그러죠. 그리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스시마까지. 그 길을 다 동행했던 분이 요 임병찬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이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최익현의 제자고 최익현과 그까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익현은 거기서 굶어서 죽고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임병찬을 최익현이 설득을 하죠. 너는 가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분 의병 출신입니다. 위정척사운동입니다. 그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제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임병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이들의 목표는 바로 어디 있게 되냐 하면은 바로 대한제국 시절로 돌아가자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고종의 복위를 주장하고 과거에 어디로 돌아가자?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 자, 대한제국 시절로 복귀하자, 돌아가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은 복벽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복벽주의. 교과서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복벽주의. 뭐가 되냐면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대한제국. 아니, 사실은 그 이전에 있는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임병찬 누구라고? 위정척사 운동가입니다. 의병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과거 뭐 이런 공화주의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전제군 주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반, 신분제도.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자입니다. 복벽주의.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뭘 하냐면 나중에 국권 반환운동. 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국권 반환 운동을 전개를 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이나 일본의 외무 대신에게 우리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누구 임병찬은 어디로 갑니까? 거문으로 유배를 가고 그 거문으로 유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나왔습니다. 자, 대한광복회 나오게 됩니다. 1915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계열이 보입니다. 하나는 어디면 의병 계열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가 되게 되냐면은 그거는 애국 계몽운동. 애국 계몽운동의 계열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는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 계열에 뭐가 나오면 대한광복단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러분 교과서 안 나오는 거니까 조금 심학습 들어갑니다.
대한광복단 최기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대한광복단과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기여를 이시영, 나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분이죠. 자, 이시영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조선국권회복단. 자, 요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광복회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은 뭐 국권회복은 당연한 얘기고,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뭐냐면 민주공화국의 수립입니다.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공화국이 수립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왕정을 유지하자, 왕정을 폐지하자, 폐지하자죠. 서로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공화정을 주장을 해 나오게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립의군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벽주의 잊어버리지 말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민주공화국의 수립, 요걸 목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뭘 하게 되면 군사적 조직을 갖추게 된다. 군사적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하고, 그리고 만주 쪽에다가 뭐 하자? 사관학교, 무관학교 같은 걸 만들자. 라든지, 뭐, 연해주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연해주에 가가지고, 무기를 사서 싸워보자. 이런 것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 되게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67쪽을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자료 분석합니다. 167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대한광복회의 강령이 나옵니다. 자, 대한광복회예요. 강령이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제1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 무장을 준비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 두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만주에다가 뭘 만들겠다? 군관학교, 무관학교, 요즘으로 따지면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곱 번째 볼까요? 마지막 자료.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을 쓸어버리자는 얘기죠. 죽여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주장하게 되는 그 단체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910년대 항일 비밀 결사는 두 개를 기억하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차이점 기억해야 됩니다. 복벽주의, 애국개혁, 그리고 복벽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위정척사 쪽이라고 얘기했죠. 대한광복회의 민주공화국의 수립 군사적 조직, 국권 반환서 요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면 바로 독립운동이 나오냐? 그건 아니죠. 의병활동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 1915년 최응원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의병장이죠. 우리나라 마지막 의병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 사진이 안 나오는데, 황해도 쪽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뭐 약 30분간 싸우다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5년까지 의병 활동을 지속해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3단원에 해당하게 되는 곳이 되는데, 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3단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나와 있죠. 요거만 있나? 아니죠. 168쪽으로 갑니다. 167, 168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또 어디가 나옵니까? 중국 관내와 미주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외에서는 어떻게 되게 되냐?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어떻게 되게 되냐? 자, 요거 크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어디가 되냐? 자,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 좀 봐두면 좋겠습니다. 167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167쪽에 있는 지도 여기 보일까요? 여기 167쪽에 있는 지도 여기 한번 볼까요? 지도 보이고 있죠? 요 지도 잘 보면서, 자, 선생님 잘 잡히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67쪽에 바탕으로 해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나면 북간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 지역. 그리고 서간도를 우리가 보통 남만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간도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넘겨보면 여러분들 68쪽이 나오는 중국 관내. 그 다음에 미주 지역. 미주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 미국입니다. 미국과 하와이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167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됐던 지역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몇 군데다? 5군데다. 북간도, 서간도, 남만주입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중국 관내, 미주 지역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잠깐 표시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또 해서 뭐 안 배웠네 어쩌네 또 그럴까봐 선생님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백두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백두산 넘어 요 지역이 어디가 되냐? 북간도입니다. 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가 되게 되냐면은 여기는 왕청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옌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그 다음에 명동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명동 이런 지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입니다. 이쪽 아래쪽 여기 오게 되면 곳이 있다. 여기가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서간도 지역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민회가 개척했던 지역이겠죠. 서간도 어디가 있어? 삼원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원보.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보면 여기 지역이 나옵니다. 이쪽 지역 연해주 지역이죠. 자, 연해주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연해주 지역 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되게 된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지역 세 군데 나왔어요. 여기 나온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 이쪽 쭉 되게 되는데요. 여기 쭉 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 상하이입니다. 여기가 상하이가 되게 되는데 이 상하이가 바로 어디가 돼요? 중국 관내입니다. 우리 상하이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주시역 끌고 오래니까 너무 멀어. 그냥 쭉 당겨봅시다. 당겨서 이렇게 있다. 여기 미주지역 미국입니다. 보통 미주 지역이 되게 되죠.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어디가 있다? 하와이. 그리고 미국 아래쪽에 어디가 있다? 멕시코. 이렇게. 왜 세 개를 하게 되면 미국에도 하나 있고 하와이에도 하나 있고 멕시코에도 하나 있거든. 자, 그렇게 해서 지역을 5군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국 관내, 여기 어디? 미주 지역. 그렇게 해서 5개 나오게 됩니다. 뭐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계류를 하겠지만은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의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가 어디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백두산을 기점으로 잘 봅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 위에 넘어서 바로 그 위가 북간도입니다. 거기서 남쪽, 즉 남쪽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서쪽편이 서간도, 그 다음에 여기가 연해주,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 관내 상하이, 그 다음에 이쪽에 미주지역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목표는 뭘까? 과연 첫 번째. 자,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개척하는 목표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되게 되죠. 그 목표는 바로 뭐냐면 한인 집단촌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인 집단촌을 만드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던 단체 어디? 신민회. 이렇게 됩니다. 신민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인 집단촌을 만들어야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밥 먹고 살면서 애들 키우면서 거기서 공부시키면서 해서 독립군을 양성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준비를 해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활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뭘 하게 되면 한인 자치단체를 조직합니다. 한인 자치단체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을 진흥시키고, 산업을 진흥시킨다. 무슨 말이 되게 될까요? 산업을 진흥시켜야 독립군 자금이 나오거든요. 독립운동의 자금, 이른바 군자금, 이게 모집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게 되냐면 그 저기서 민족학교를 설립합니다. 민족학교를 설립한다. 애를 키워야죠. 어떤 애들? 똑바로 정신 박힌 애들, 애국심이 투철한 애들, 나라를 위한 줄 아는 애들, 이런 애들을 키워놔야 되죠. 그래서 얘들이 뭐가 됩니까?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 통해서 우리는 아까 이제 산업진흥을 통해서 뭐하자? 군자금을 마련하고 민족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육성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바로 중요한 활동의 목표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암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됐죠? 자, 지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67쪽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될 북간도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간도 지역이 되게 된다. 우리가 이 북간도 지역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보세요. 이제는 지도 보면서 꼼꼼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교과서에서 보게 되면은 왕청이라든지 아까 명동이라고 하는데 용정이네요. 자, 그래서 아까 왕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정이라든지 옌지라든지 옌지가 어디냐면 오늘 연길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들은 전 지역에서 이제 많은 이 한인촌들을 설립해 나오게 되는데, 자, 우선 자치단체 보겠습니다. 자, 자치단체로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제 간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요 간민회 1913년에 김야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뭐 대단한 독립운동가신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윤동주 선생 아시죠? 뭐 하늘을 우러러 한쪽 북구는 없다는 그 윤동주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윤동주 외가 쪽 집안 사람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 윤동주 선생 집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간민이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간도 대한국민회로 이제 발전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이 간민회라는 단체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 중 상당수가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의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독립운동하자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던 단체이긴 합니다. 자, 간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가 나오게 되죠. 학교는 뭐가 나오냐? 서전서수. 자, 여기가 최초의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학교였던 서전서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명동학교. 이 명동학교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야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이 김야견이라는 분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군으로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면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광단 어떤 종교와 관련되냐? 대종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광단 이거 선생님 배웠나요? 배웠다네요. 중광단 대종교에서 만들어진 이 중광단 요게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 하면 북로군정서. 그렇죠. 북로군정서. 여기 군대가 북로군정서군이죠. 북로군정서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활동하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김좌진, 우선전투, 정상기 대첩을 이끌었던 분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 북간도입니다. 간민회, 서전서수, 명동학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 자, 정리되겠습니까? 캡처해서 필기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북간도로 가겠습니다. 서간도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간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남만주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는 남만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만들어진 신한민촌.
자, 여기서 신한민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요거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바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신한촌이 만들어져요. 신한촌. 근데 여기는 신한민촌입니다. 요거 민자가 있냐 없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한민촌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먼저 기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만들어진 기시는 바로 어디가 되냐면 서강도에 어디가 되죠? 삼원보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삼원보 지역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거 누가 만들었다? 신민회가 개척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죠? 가진 자의 베품. 뭐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하게 될 때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이회영. 나중에 임시정부에 잠시 관여했던 이상룡. 이런 분들이 여기를 이제 개척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되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자치단체 볼까요? 자치단체로는 뭐가 만들어지냐? 애국개몽운동단체였던 신민회가 만들었죠. 박갈경, 배울학, 뭐가 만들어져? 경학사. 그렇습니다. 이 경학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경학사가 나중에 이름이 바뀐다. 뭐로 바뀐다? 부민당. 그 다음에 다시 뭐로 바뀐다? 한족회.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경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학교 뭐가 만들어지죠? 여기 학교는 바로 뭐가 되냐면 신흥 강습소. 이 신흥 강습소가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신흥 무관학교로 바뀝니다.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요 신흥 무관학교 잊지 말자. 알겠습니까? 신흥 무관학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훗날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우리 독립군의 주역들, 임시정부 광복군의 주역들, 거의 대부분이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지총천 이런 사람들 배우게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 그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독립군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북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로군정서였죠. 여기는 서쪽이다. 뭐 소로군정서. 여기 군부대다. 소로군정서. 군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학사 쪽하고는 일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간도 정리되겠습니까? 역시 캡처했다가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건너가서 어디로 가야 돼? 연해주로 건너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연해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연해주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러시아 영토입니다. 여기는 러시아 영토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이 러시아스럽죠. 블라디보스토크.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많이 여행 다녔던 곳이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맛있는 녀석들에서 보니까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와서 밥 열심히 먹고 저녁 비행기 타고 집에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랑 가까운 지역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나오게 되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이 국외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노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에 자치단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자치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치단체가 뭐냐? 권업회. 분명히 이게 만들어진 건 뭡니까? 독립운동 하려고 만든 거죠. 이름 페이크 했었죠. 권업, 업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농업, 상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게 되면 뭡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요즘 따지면 뭐 상공회의소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페이크죠. 자치단체로 번호표 나오고, 얘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게 되냐면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로는 뭐가 만들어지냐? 한민학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신한촌이 만들어집니다. 신한촌이에요. 신한민촌 어디입니까? 신한민촌 어디? 서강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군사 조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독립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독립군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먼저 성명이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죠. 1910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명회. 성명서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광복의 그날까지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 죽도록 싸우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광복의 그날까지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 라고 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교과서 보면 166쪽에 제일 상단부에 66쪽 상단부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성명에 나옵니다. 피의 투쟁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 뭐 죽음을 각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올 겁니다. 성명에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 나오게 되죠. 여기 대표적인 분은 누구냐? 이상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죠. 북간도 쪽에서는 누구였습니까? 김야견이라는 분이 있었죠. 서간도 쪽에서는 시민의 관련 분들이 있었죠. 여기는 누구냐? 이상설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치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대한광복군 정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 소수령 한번 내볼까요? 자, 요거 소수령 한번 우리 한번 내볼까요?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 이상설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마련했던 곳이 되어지게 된다. 나중에 여기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대한국민의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의회가 아니에요.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무장항일투쟁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 5점짜리 하나 내볼까요, 선생님? 5점짜리. 자, 어쨌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가졌던 역할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기가 연해주, 벌라디보스토크입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활동합니다만 바로 누구를 기억하자? 이상설. 나중에 그 전에 있었죠? 헤이그 특사. 그것까지 다 연결해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과서 168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 관내와 미주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중국 관내로 갈까요, 이제? 네 번째. 중국 관내로 갑니다. 자, 중국 관내. 보통 우리가 중국 본토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저기, 만주 쪽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국 본토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나오는 단체는 뭐가 있냐면, 동제사라는 단체. 신규식이라는 분입니다. 김규식 아니에요. 이분은 신입니다. 자, 동제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요 단체는 또 뭐로 이어지냐? 신한청년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신한청년당이 결국 나중에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토대가 됩니다.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토대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게 되는 선생님 카메라 맞나요? 그 토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중국 관내가 됩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하이. 모르면 지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어느 지역입니까? 미주 지역이 나오게 되죠. 미주 지역 미국입니다. 자, 미국 본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1900년 그 초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갑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살짝 꿰고 거짓말해가지고 약간 사기치면서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많은 이민을 가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어디로 건너갑니까?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건너간다.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천사의 도시 LA,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래서 LA, 로스앤젤레스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미국 본토 쪽에 들어가게 된 많은 독립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도식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인국민회가 되게 됩니다. 대한인국민회.
최종 승자죠 거기. 요거 가져있던 분이 누구냐면 뭐 이승만도 관련되고 있고 안창호 선생도 관련되고 있고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의 줄여서 국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 쪽에 대조선 국립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하와이 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면 대조선 국민군단. 여기 분은 좀 외워줘야죠. 누굽니까? 박용만이라는 분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아마 군복 입고 딱 있는데 군복은 입고 서 있을 것 같긴 한데 칼을 차는데 총이 없죠. 하와이에서 총 못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목총 가지고 연설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숙무학교. 멕시코에는 숙무학교, 물을 숭상하는 학교라고 하는 숙무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 관내와 미주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사실 거리가 멀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북간도라든지 서간도라든지 연해주는 바로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싸우자마자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건데 중국 관내나 미주 지역은 굉장히 멉니다. 이렇게 먼다는 것은 뭘 얘기하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국이라든지 혹은 미국, 중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게 되는 바로 외교 활동, 요거 중요한 거죠. 어떤 활동과 관련되게 된다? 외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 살고 있는 교민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안으로는 항일 비밀 결사, 바깥으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서 안으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에 나올 때는 두 단체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공화국 수립. 돌발 퀴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는 어디였다? 답은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몇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5군데. 지도상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단체들 정리해둬야 됩니다. 단체들, 스님이 강조했던 단체들 정리해서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6차시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출첵만 하고는 빠져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돌발 퀴즈 하나 내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기 쉬워도 나를 속이긴 어려운 거예요. 속이지 말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지금 집에서 공부합니다. 절대로 남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기를 선생님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6차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3.1운동 개쪽은 김한중 선생님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